자, 2번. 2번 같은 이제 그림에서 x를 구합시다. 겁니다. 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죠? 사각형이 있다는 것은 얘가 뭐, 180 빼기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화살촉 모양의 도형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막국지각으로 x가 되는데, 그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요 세 각의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먼저 이 두 개의 이제 숫자를 더하면은 52도가 되고, 나머지 180과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이퀄이 되도록 x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 x는 이게 이제 232가 되니까 x는 1, 그다음에 1, 그다음에 6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에서 호 AB, 호 AB의 길이는 원주의 10분의 3이다. 원주각을 좀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의 각도는 원주의 10분의 3? 그럼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호는 이렇게 되고, 호는 AB에 이렇다. 비율을 만들면 괜찮지. A, B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D는, 요 길이를 좀 만들어 봅시다. 원주의 10분의 3이야. 그럼 일단 10분의 3. 근데 이제 AB의 2분의 3이니까 10분의 3에 대하여 2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비율이 나오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요거 20분의 9잖아, 그치? 20분의 9하고, 이것도 이제 통분하기 위해서 20분의 6.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양변에 20을 곱하면은 6대 9가 되고, 3으로 이제 약분해주면은 326, 339. 2대 3이 됩니다. 이랬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원주끼리, 어떤 이제 호끼리, 그, B가 이제 나오면은 원주각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2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이제 3x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의 각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원주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OAB랑 원주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주랑 비교했을 때 10분의 3이라고 했거든? 그럼 원주는 뭐라는 거야? 원주는 1이었고, 얘 길이는 10분의 3이었기 때문에 이건 결국 3대 10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중심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3대 10이란 말이지. 그러면 중심각은 몇 도예요? 중심각. 중심각은 얘가 이제 360도라고 했을 때 얘는 36의 3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108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중심각이다 보니까 중심각의 B가 되다 보니까 원주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108도의 반이 되는 거예요. 54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EX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54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X는 27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 3X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326, 37에 20, 81도가 됩니다.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돼? 180도에서 81도 하고, 나머지 54도를 빼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은 135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계산 마무리하면은 45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4번을 보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t가 있기 때문에 t랑 요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TB에 대한 원주각이 있으니까 그 중심각을 34라고 볼수 있어요. 얘가 34면 4고 얘가 104면은 여기는 70도라고 보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있는 거야, 원에는. 네? 우리가 지금 요거를 찾는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다른 걸로 구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주각이 어떻게 70도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도가 되고, 그럼 우리는 이 각도 있죠? 접선과의 요 각도, 얘가 누구랑 같냐면 이 각도랑 같죠. 그래서 이 각도는 35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원에 있어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정리합시다.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이제 두 점이랑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외우세요. 이거 닮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기 이제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했을 때, 여기 C라고 하고, 똑같이 여기를 D라고 했어요. 뭐랑 같냐면, AB는 CD와 같다. 요게 이제 이용이 되고, 얘네들은 굳이 이제 보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떨까?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이 되니까, 이 각도랑 누가 같아? 얘가 같은 거고, 이 각도랑 누가 같아요? 이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을 이루고, 닮음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두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이 있을 때, 이번에는 이제 접선이에요. 접선이 딱 이렇게 붙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위에서와 같이, 여기 이제 A라 하고, 여수도 여기까지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C라고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C 곱하기 C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B. 비슷한 사례예요. 얘도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면, 두 개를 연결하고, 두 개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돼. 이 각도하고 얘랑 같아. 얘는 이제 공통이 돼가지고,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 간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한 결과가 이게 돼요. 알겠지? 이거 알아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우리가 이제 찾는 거는 AP를 찾다. 이겁니다. AP라는 것은, 요거 X라고 하겠습니다. X 찾는 거예요. 여기 10 나와 있고, 10이니까 이게 10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각도가 일단 같아. 얘랑 얘. 그럼 뭔가 이제 원주각을 좀 정해줄 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얘잖아요. 그러면 이 호도 어때?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현이 같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주각이 있게 되니까 이해됐죠? 까지. 자, 그러면 닮음 삼각형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닮음 삼각형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를 이제 점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원주각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뭘 발견해야 하냐면, 지금 이 선을 갖다가 놓고 보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하나의 원 위에 있고, 하나의 원 위에 있고, 그다음에 요 C라는 게 접점 역할을 하면 이게 돼.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선이 딱 있을 때 요거를 요렇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죠? 그럼 얘랑 어때?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맞나요? 지금 딱 그런 그림이죠? 요렇게 각도랑 여기랑 같다. 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외부 점으로부터 어디? 이 접선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10이라는 그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거는 닮음에 의해서야. 맞지? 요게 이제 공통각이, 닮음 삼각형의 닮음비를 만들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럼 굳이 이제 만들어 보면 어떻겠죠? 봐봐. A, P, C 삼각형이랑 닮음. 그러면 각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A, 뭐가 돼요? C, 그 다음에 Q. 얘가 이제 닮음이야. 그럼 좀 닮음 B를 좀 만들어 보면,
일단 AC가 나와 있잖아. 그럼 AC 대 AQ. AQ도 나와 있네. AC 대 AQ는 어떻게 돼? AC는 10이고 AQ는 X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쵸? 맞지? 그거는 이제 뭐랑 거야? 만약에 여기서 PC라는 게 길이가 없으니까 AP는 길이가 있네. 그치? AP 대 뭐라고 하면 돼? AC라고 하면 되죠? 같은 순서대로. AP라는 거는 X로 보면 되고 AC라는 거는 12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닮은 비를 만들어내면 여기서 12의 제곱은 뭐가 된다? X 곱하기 X 플러스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공식이 뭐냐면은 원에 있어서 외부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여기가 12가 되고 X가 되고 10이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12의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미리 이제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은 x가 되는 거다. 그럼 풀이해보자. 네, x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10x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일단 12의 제곱 해놓고 는 0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xx 한 다음에 여기 우선 12, 12에서 시작한 다음에 2를 이쪽에다 줘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6이 되겠죠? 그럼 그 차이가 10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3을 좀 빼면은 여기 8이 되고 3이 이쪽으로 가면은 6, 3, 18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차이가 10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또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결국 x는 양수 마이너스 18은 안 되고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6번을 보면 삼각형 ABC가 이제 O에 대접하고 맞죠? 그 다음에 구점 BC라는 것은 구원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D라는 거는 5cm, 5, 그 다음에 AC는 3.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아래쪽에 요 삼각형 있죠? 사각형 있죠? 넓이의 비를 찾아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뭘 우리가 좀 해봐야 되냐. 우선은 원 안에 요 사각형이 보이죠? 그럼 각도를 표현할 때, 요 각도는 누가 됩니까? 마주보는 거에 요 바깥쪽 각도.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또 마주보는 거에 바깥쪽 각이 됐다.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이거 닮음이 하나가 형성되죠? 맞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 요거 하나, 두 개. 이런 순서로 가면 A, B, C. 얘랑 닮음이 돼요. 그러니까 A, 하나, 둘, 셋. 2에다가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좀 세워보면, 여기 AD가 나와 있고, AC가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럼 AC와 AD가 닮은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은 AC 대 AD가 닮은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럼 AC는 뭐가 돼요? 3이고, AD는 5가 되니까. 이게 닮은 B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넓이의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의 B는, 그거는 3의 제곱 대 5의 제곱. 이렇게 돼서 9 대 2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누가 9냐면은 말하자면 얘가 9A고, 이 전체를 합하면 25A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 이 사각형이라는 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16A를 채우면 25A. 네. 지우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은 9A가 되고, 이 사각형은 16A가 맞죠? 그럼 그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9대 16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그림에서 이제 색칠한 부분에 지름이 이거고, 지름에 이제 마주보는 각도는 90도, 60이니까 여기 30도 이렇게 되고,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는 얘를 이제 이게 호가 있으니까 여기 각도를 알아야죠. 여기 90도가 됩니다. 30도가 되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지름에 하입에 한 다음에 중심각이 60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 맞죠? 이게 60도, 60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5니까 CB라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제 AB라는 거 자체도 인제 10으로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반원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지름의 파이 배한 다음에 반원이니까 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요게 좀 정리를 하면은 얘는 66에 36이니까 6분의 1이 되고, 맞죠? 정리를 해 주면은 이게 2, 5, 10이 되고 얘가 인제 3이 된단 말이에요. 3분의 5 파이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정리하면은 이 두 개를 하면은 15가 되고, 그죠? 주어지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2를 합치면 얘가 5가 된단 말이야. 5 파이. 그럼 2를 더해 주면 어떻게 돼? 15에다가 3분의 5 파이에다가 3, 5, 15 파니까 3분의 20회가 됐나요? 15에다가 3분의 20. 잘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 3번이라고 쉴 수 없이 골라야 됩니다. 그림. PT는 이제 접선이고,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각도가 같겠죠? 이렇게. 접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A라는 거의 길이는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30도 쓰고, PD라는 게, 20이에요. 20. 50도까지가 2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CD라는 게 8이야. 여기가 8이면은 나머지 여기는 얼마죠? 1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수대까지가 8이고 여수대까지가 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점이라는 게 여기 BC 그다음에 P 이렇게 이제 12대 8로 이렇게 나뉜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 네,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공식을 좀 떠올려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PT를 구하고 있으니까 얘를 X라고 했고 그걸 X로 이렇게 쫙 놓은 다음에 좀 공식을 떠올려 보면 일단은 X의 제곱은 닮음에 의해서 PB 곱하기 PA 이렇게 돼야 되고 PB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PB 곱하기 PA는 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PB를 X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숫자를 찾아내면은 이제 요게 X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거대로 한번 가볼 건데 해봐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힌트는 각이 주어져 있잖아. 각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요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아무데나 점을 잡아서 선에 발을 내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같아져 갖고 합동인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유사한 걸 사용할 수 있거든. 여기서 유사한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90도가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말하자면 얘랑 얘가 똑같은 각도가 그래도 얘네들은 합동이 되겠죠. 이해됐죠? 됐어요? 왜냐면 이거 공통이 되고 이게 이제 각도가 같게 되면 나머지 각도 역시 똑같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ASA 합동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보니까 여기를 잘 봐요. 요 그림을. 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가지고 요 삼각형 DFP에서 한번 살펴볼까? DFP에서 이렇게 삼각형 DTP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가지고 볼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이 DP하고 그러니까 DC하고 그다음에 CP가 8대 10이라고 이제 나눠져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전에 여기 DT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8대 12로 나뉘어지겠죠. 8대 10이라는 건 몇 대 몇이야? 이건 2대 3이기 때문에 요거 2A 대 여기 3A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런데 PT를 우리 뭐라고 놨냐면 X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여기 2A랑 3A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좀 이따 한번 표현해 볼게.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뭔가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잘 봐요. 여기 어쨌든 2대 3 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각도를 A로 좀 나타내 볼게. 예?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요 인제 이쪽 각도를 B라고 놓으면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어차피 인제 접선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여기가 C가 돼요. 맞죠? 그럼 이제 잘 봅시다. 이제 관계를 좀 볼게.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A하고 B를 더하면 누가 돼? C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2A 더하기 B는 자 지금 C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또 어디로 가냐면 봐. 그러면 인제 이 각도가 몇 도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A에다가 뭘 더해? A에다가 이게 인제 성립되니까 A에다가 A 더하기 B를 더하면 C가 된다. 맞죠? 그럼 요 각도랑 얘랑 같은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 A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인제 이거를 만족하잖아요. 요 삼각형에서. 맞나요? 요 삼각형에서 이걸 만족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음 지금 또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A에다가 요게 각의 이등분 선이니까 요 A에다가 뭘 더하면 또 C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더하면 되겠네 그치? A 더하기 B 요게 숨어 있던 거야. 알겠니? 그러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발견이 알겠죠? 이게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야 숨어 있던 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거야? 요 각의 이등분 선으로부터 이쪽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 이렇게 인제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제 또 요 각이 뭐가 되죠? 각이? 자, 이게 평행선이다 보니까 요 각이 C가 됩니다. 그쵸? C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또 공교롭게 또 A야. 그러면 A에다가 뭘 더하면 또 C가 되느냐 봤을 때 이게 뭐가 돼요? 다시 A 더하기 B.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여기는 AA로 갔고 얘네 둘도 막곡주로 같았었는데 하여튼 요 계산에 의해서 요 각도까지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쵸? 맞지? 그리고 또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은데 그 평행선에 의해서 요게 인제 C가 됐단 말이야. 그럼 요 안쪽 각이 당연히 같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인제 설명했던 고 각의 이등분 선에서 여기 인제 이등분 선 위에 있는 점에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을 긋되 그 바깥쪽 각이 같게 되면 이 나머지가 합동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게 나오는 거야. 이등분 선인데 이쪽 각도가 같단 말이야. 왜? 얘는 인제 접선과의 어떤 각도고 이거는 인제 원주각과 인제 접선 사이의 어떤 각도 사이의 관계 그거에 의해서 C랑 C가 같은 거고 또 여기는 이제 평행선 사이의 관계에서 CC가 일치가 됐으니까 어때? 이런 모양에 의해서 합동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BP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해 보자. 자, 여기서 인제 표현을 해 보면 자, 일단 이게 전체가 X가 됐고 요게 됐고 그럼 BP라는 것은 사실 뭐랑 같은 거야? 여기 중간에 이게 평행선을 긋고 여기를 이제 C-라고 우리가 한다면 자, BP라는 거랑 C-P가 같은 거예요. 요거. 근데 아래쪽이 평행선에 의해서 요 8대 12가 2대 3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X를 갖다가 몇 등분? 5등분 한 다음에 3개만큼 곱해주면은 이게 C-P가 되고 이 합동에 의해서 BP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워 놓은 것을 마무리를 좀 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은 bp 대신에 3x 5 이렇게 하고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5, 6, 30이 되고 그 다음에 x는 이제 양수잖아. 어리니까 x의 양수고 그 x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은 x는
18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운데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 문제가 복잡해 갖고 한 번 더 마무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인제 30이 나왔던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PD라는 게 20인데 CD가 8이었기 때문에 8에다가 12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 본 겁니다. 알았지? 왜 그러냐면 8대 10이니까 요게 8대 12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인제 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접선과 요 내접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이제 사이각을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여기 이게 두 개라고 한다면 얘랑 같지. 맞지? 근데 이게 평행선에 의해서 요것도 동리각으로 같나요? 그러면 보면 각의 이등분 선에서 이 특징을 좀 알아두세요. 만약에 요 바깥쪽이 이렇게 같고 여기에 인제 이등분 선이다. 이게 인제 원의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다. 얘네 둘은 합동이 되는 거야. 왜 합동이 되죠? 이거는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외곽으로서 서로 같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니까 여기 나머지가 같게 되겠지. 자연스럽게. 얘는 이제 공통이니까 양쪽 분합동이야. 가운데 S 있고 AA, ASA 합동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게 인제 이렇게 인제 사용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녀석을 보라거나 X라고 놨을 때 얘랑 얘가 인제 길이가 똑같은데 이 길이를 우리가 뭐로 볼 거냐면 어떻게 보는 거야? X를 갖다가 8, 10이니까 20으로 나눈 다음에 12만큼 해주면 되니까 4, 3, 12, 4, 5, 20. 그래서 5분의 3 X로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P라는 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BP라는 거는 이제 합동에 의해서 얘를 5분의 3 X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 이제 30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자, 지금 여기 공식 뭐예요? 접선, 요거의 제곱은 이렇게 PB 곱하기 그다음에 PA이다. 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P의 제곱은 이렇게 돼. X의 제곱인데 이거는 PB 곱하기 PA니까 PB 대신에 5분의 3X를 놓고 PA 대신에 30을 집어넣어서 요 식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뭐가 나왔다? 18이 나왔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이 앞에 좀 복잡했던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선이 있는데 이때 이제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요 각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접점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90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PA를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90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접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요 각도랑 얘랑 같다는 거네. 26도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맞죠? 26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요 각도는 계산에 의해서 90에서 인제 26을 빼면 어떻게 되죠? 64도가 됩니다. 64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2A 더하기 26이 64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로 나누면 A 플러스 여기 13에다가 32. 그러면 여기 10 제외하고 이제 요거 3을 빼주면은 19도가 되겠습니다. A가 19도야. 그럼 19도, 19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정리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이 각도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 TPC라는 이 삼각형을 보면 이제 내각의 합이 180도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 19도 더하기 26도, 그 다음에 90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걸 X라고 합시다. X도 더해주면 얘가 180이 됩니다. 맞죠? 90도 제외하고 나머지 합이 90이 됩니다. 맞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30에 45도가 되고 플러스 X가 90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각도는 45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여기서 보니까 접선이 있어. 그럼 접점이랑 여기 지름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이제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각도하고 누가 같아? 얘가 같아.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맞죠? 근데 이제 원 안에는
이등변 삼각형 구조가 또 있다 보니까 요게 인제 길이 각도가 같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인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자, 요게 인제 접선이다 보니까 접선과의 요 각도랑 얘랑 마주보는 이 각도가 같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또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구해 놓고 보니까 요 그림이 인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 보니 여기 2라는 게 인제 이쪽으로 복사가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이게 합동이 돼 버리잖아. 양쪽에 AA 중간에 인제 변이 같으니까. 맞나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다 2가 되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게 또 뭐예요? 원의 반지름을 또 정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요 각도 있죠? 요게 인제 120 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면 돼요. 맞죠? 자, 부채꼴 어떻게 되죠? 자, 원의 넓이를 좀 구하면 2, 4 파이에다가 각도 이용합시다. 120 그다음에 360 그죠? 이게 부채꼴이고 빼기 삼각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에다가 뭐 곱합니까? 사인에 120 도가 아니라 뭘 곱하는 거지? 바깥에 6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때요? 이게 1대 인제 3이니까 3분의 4, 3분의 4 파이 되고 요 녀석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2가 되고 그지? 사인 60도라는 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이게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지? 빼기 루트 3. 됐나요? 자, 이게 인제 진짜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찾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있네, 그치?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지름이 있으니까 요 각도 이제 90도 딱 볼 수 있고 여기 42도가 있는데 지금 이 각도를 만약에 x라 하면 요 각도도 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인제 보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42 더하기 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 그치? x 더하기 42 플러스 x의 합은 90도가 되도록 정해주면 뭐가 나와요? x는 뭐가 나와? 2x는 어떻게 돼요? 요거 48이 되니까 x는 24가 나오겠습니다. 5번. 13번. 그림과 같이 이제 A, B, C에서 36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직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봐봐. 9점이 있고, 요게 직각이 있다라는 얘기는 요 4점이 한 원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지름 역할을 해야 돼요. 반원이 이렇게 있는 거 알아듣죠? 반원이 있습니다. 네? 이해됐나요? 요게 지름 역할을 하니까 이게 수직이 된다는 건 요거 접선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요 수직의 의미가 이게 접선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요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알았지? 그림으로 좀 외워둬. 자, 이 상태에서 4점이 원 위에 있다. 그게 좋은 성질이 있어. 각도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같다. 이런 걸 좀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각도를 A로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호 RQ에 대한 원주각 A가 A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거를 B라고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B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C라고 놓는다면 여기가 C가 되겠죠. 이해됐지? 이거는 그냥 원주각에 의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얘는 뭐냐면 이거 X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X 더하기 C라는 것이 180이기 때문에 C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36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36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얘랑 더해서 90도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어. 36 더하기 A 더하기 B가 일단 뭐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럼 A 더하기 B라는 것은 어떻게 돼? 54도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정리했어요. 그다음에 정리를 해놓고 이제 잠깐 정리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인제 그 A랑 B랑 C의 연결 관계만 찾으면 끝나는데 찾았어요. 요 삼각형에서 보니까 여기 있고 여기 인제 직각이 있는데 여기 C가 또 있네. 예? 그럼 뭐야? 얘네들을 더하면은 90 도가 되는 맞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이제 C는 90 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인제 이게 54 니까 C는 몇 도다? C는 여기로부터 C라는 것은 여기다가 30 에다가 6 도만 채워주면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해 놨던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여기 X라는 것은 180 에다가 요 C도를 뺀 거 36을 빼면은 어떻게 돼? 144 도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 번이 되겠습니다. 14 번을 이렇게 보면 지름이 돼 있고 우리 BC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지름이 있으니까 여기 AC를 연결하면 여기가 90 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90 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접선이 있기 때문에 요 접선 요거랑 얘가 똑같아요. 그럼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죠. 맞죠? AA 닮음이 됩니다. 그 닮음비를 만들 수가 있어. 닮음비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 요거를 이제 하나라고 봤을 때 여기도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둘 직각 이 순서로 가면은 BAC랑 누가 닮음이야? 요번엔 삼각형 BCD가 닮음일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C를 찾아야 되니까 BC가 일단 여기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BD가 되고, 여기 BC가 있으면 여기는 BA가 된다.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자. BC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놔야 되니까, BC의 길이 요거를 X로 일단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BA 대 BC는, BA 뭐죠? 16 대, BC는, X는, 이쪽에서는 순서대로 BC 대, X 대 BD다. 그럼 BD가 10이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X의 제곱은 뭐다? 160. 그럼 X는 양수니까 루트 160. 그러면 4, 46, 안쪽에는 10. 해가지고 BC가 3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형이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이제 4점이 원 위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원주각 쓰기가 편하다 그랬죠? AD에 대한 원주각 36이니까 여기 36.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은 18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요 각도의 크기는 몇 도가 되죠? 계산을 해보면 이거 98도가 되니까 여기다가 몇 도를 더하면 10이에요? 2도하고 80. 그러니까 82도가 있습니다. 16번 옳지 않은 것은 개념 문제입니다.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대표값이니까. 편차의 평균이 작을수록 편차의 평균이라는 것은 편차의 합을 뭐로 나눠? 별량의 개수. 이거로 나눈 게 편차의 평균인데 편차의 합은 0이야. 그래서 편차의 평균이라는 건 0이에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이런 말이 안 된다. 그죠? 굳이 얘기하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분산이 되고 맞지? 이렇게 바꿨을 때 편차의 제곱이라고 바꿨을 때 분산이 되고 그게 작을수록 분산이 작을수록 평균 주변에 고르게 분포. 이때는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편차의 제곱으로 했을 때는 고르게 분포. 왜? 분산이 작으니까. 분산이 작은 거. 이해됐죠? 편차의 평균. 이 표현이 틀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분산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 있다. 맞는 얘기야. 그치? 분산의 의미야. 이게.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맞는 얘기야. 그치?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 분산이라는 게 산포도. 됐나요? 어느 중학교에 40명의 몸무게 평균은 50kg. 40명이니까 4명의 학생들이 전학을 갔는데 나머지 학생들의 몸무게는 또 50.5가 돼요. 맞지? 4명의 학생의 몸무게 평균은 이렇게 보자. 학생들을 일단 X라고 하고 X1부터 원래 X2, X40 있었다고 칠게.
근데 이 중에서 전학을 간 거야. 몇 명이? 4명이. 그러니까 X1부터 X2, X3, X4 요 사람들이 전학을 가.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1부터 X2 더하기 X40까지의 원래 합은 어떻게 돼요? 전체 합은 평균이 50이었는데 이게 이제 40명에 대해서 평균값이니까 원래 이제 이거를 40으로 나눠 갖고 해서 50이 되니까 정리하면은 40을 곱해줄 수 있게 됐죠. 4, 5, 20, 2000kg가 됐죠. 근데 이 중에서 1, 2, 3, 4가 전학을 갔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X5부터 쭉 해가지고 X40까지 합인데 얘는 뭐냐면 일단 2000에서 요 학생들을 뺀다 이거예요. 알겠니? 아무튼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나머지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이 뭐가 돼요? 50.5라는 거야. 근데 학생 수가 어떻게 됐죠? 40명에서 36명이 됐잖아요. 근데 몸무게 평균이 50.5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 양변에 36을 곱해봐. 어떻게 되죠? 50.5에다가 3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6, 5, 30, 3, 5, 6, 30 되고 3, 5, 15, 1, 3, 5, 10 이렇게 되니까 1, 8, 1, 8, 0 좀 하나 그럼 1818이 나온다. 맞죠? 자, 요게 합하면 1818이 나와. 맞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있던 이 녀석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차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2에다가 8에다가 그 100, 182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전학간 4명의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의 합이 180이 됐으니까 그거를 4로 나누면 되잖아요. 182를 4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습니다. 4, 4, 16, 22에다가 4, 5, 20 2가 남으니까 이렇게 점해서 4, 5, 20 그래서 어떻게 된다? 45.5가 되겠다. 그러니까 잔계산이 좀 들어가요. 2번이라고 보면 자, 이제 7개의 자료에 평균과 최빈값이 모두 18이래. 전체적으로 쭉 보면 크기 순서대로 좀 나눠봅시다. 좀 배열해 봅시다. 13에다가 그 다음에 15에다가 18 그 다음에 26 보이고 34 그죠? 나머지 뒤에는 잘 모르니까 뒤로 잠깐 뺄게요. 네? 잘 모르는 거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좀 구별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마음대로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최빈값이 18이니까 요거 이제 두 개는 또 차이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만약에 얘를 이제 크기 순서로 한다면 y랑 x라고 했을 때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요거를 일단 18로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만족하는 거지. 가정을 한 거야 일단. 근데 이제 평균이 어떻게 나와? 18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이제 일단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더하는 거야. 그리고 28 나오죠. 더하면 어떻게 돼? 30에 46 나오지. 더하면 60에 72 나오지. 더하면 100에 6 나오지. 그리고 18까지 더하면 100에 24가 나와. 맞죠? 그럼 이제 x까지 더하면 됩니다. 다 더했고 얘가 124에다가 더하기 x. 근데 자료의 개수가 7개니까 이거 18 나와야 돼. 그럼 7을 여기다 곱해주면 같아야 되니까 7, 1은 7, 8, 56. 그럼 어떻게 돼? 126이 나온단 말이야. 126이 나오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당황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됐을 때 18이 얘였다는 소리야. 말하자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로 바꾸면 돼? y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어때? 최빈값 18 맞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2라는 거 나왔죠. 그럼 그 순서에 맞게끔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x 나누기 y는 8 나누기 2. 그래서 뭐 나오면 돼? 9가 나오면 됩니다. 자, 평균이 11이고 6개의 자료다. 편차라고 했어요. 편차. 먼저 편차의 합은 0이야. 그래서 더해보면 요거 1에다가
1에다가 1을 더하면 0에다가 더하면 8에다가 8 더하기 x 이렇게 되잖아. 편차의 합은 어떻게 돼? 편차의 합은 지금 나머지 다 0이 되고 x 플러스 8이 됐어. 그럼 이게 0이 되려면은 x는 편차니까 음수도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놓을 수 있는. 이랬지 이거. 그럼 여기서 이 자료의 중앙값은 여기 봐봐. 이 자료가 뭐냐면 아직 6개의 자료는 없고 지금 편차만 있어. 그럼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보자. 자, 평균이 얘니까 평균에서 얘는 5가 높다. 자료가 얼마야? 16이라는 뜻이고 평균에서 4가 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7이었다는 거고. 얘는 평균과 같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얘는 8만큼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1만큼 낮으니까 10이 되고 얘는 8만큼 높으니까 19가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럼 중앙값을 여기서 찾자는 거야. 이해됐어? 중앙값 찾으려면 요걸 다시 재배열. 3녹. 그 다음에는 7녹. 지워 이제. 그 다음에는 10녹. 그 다음에 11 놓고 16에 19.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중앙이 이게 짝수니까 이거에 대한 평균값부터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21 나누기 2니까 자 10.5가 되겠네. 그치? 10.5. 자, 그래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아, 자료의 평균이 8가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분산으로 바꿉니다. 분산은 이거 제곱이니까 4, 5, 20. 2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b 나누기 4는 8이다. 4, 8에 32다. 이렇게 놓고 32에서 6을 빼주면은 일단 20이 되고 2를 빼주면 24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준 편차, 즉 분산이 20이 되려면 어떻게 돼? 평균이 요거니까 자, 편차를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편차. 편차를 한 다음에 바로 편차의 제곱을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료에서 이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6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a에서 마이너스 6의 제곱 편차니까 b에서 8을 해서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이고 이게 자료의 개수 4개로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된다? 이게 분산 2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뭐가 돼요?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분산이 돼요. 분산.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던 20이랑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계산만 하면 돼. 자, 봅시다. 66에 36이 되고 여기 4가 되고 4랑 합치면 여기 40이 되겠습니다. 맞죠? 양변에 이제 4를 곱하면은 이게 80이 되고 이건 없어지고 40을 빼주면은 어쨌든 40이 되겠죠. 맞죠? 자, 2번 해갖고 마무리 식을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서 이거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2배 이거니까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가 각각 오겠습니다. 각각으로 묶어. 맞죠? 88에 64가 2개가 나와요. 요게 이제 합하면은 40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다 썼으니까 분산에 의해서 나온 거야. 분산에 의해서 나온 식이 얘란 말이야. 우리가 찾는 거 형태가 나왔다. 네?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을 마무리 짓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2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옆으로 이제 다 넘기면은 어떻게 16 곱하기 24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64 그다음에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64 그다음 플러스 40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봐봐 요거 8의 배수니까 이게 여기 8의 배수잖아. 8, 8에 64로 뽑아내. 그럼 얘는 2가 되고 요거는 3이 된단 말이야. 맞죠? 얘는 88에 6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한 거야. 그죠? 정리하면은 여기 64가 되고 3이 6에다가 빼주니까 4가 되고 40. 아니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주면은 4, 6에 24, 240에 4, 46, 그 다음에
40. 그럼 이거 56이 되잖아요.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돼? 290로 정리가 되겠죠. 알겠니? 그래서 답은 5번이 있습니다. 21번 보면은, 일단 4개의 별량이 있고 평균 분산을 구했더니 각각 3이고 20이었다. 근데 이 4개의 별량 중에서 5, 4여야 하는 거를 얘로 잘못 봤어요. 잘못 봐서 계산한 게 얘네. 되겠죠? 실제 평균과 분산을 따로 찾아갖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보면은 A, B가 있으니까 우리 X, Y라는 이 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5, 4여야 하는데 6, 3으로 놓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자. 평균이 어떻게 나왔죠? 평균이 3 나왔죠. 그 다음에 분산이 어쨌든 20 나왔잖아. 여기서 XY에 대한 세운 다음에 XY를 찾고 나서 나중에 올바로 된 5, 4를 이용하면, 알았지? 일단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에 여기 이제 X, Y에 대한 규칙을 찾을 거야. 봐봐. 평균이 3이니까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나누기 4 하면은 얘 3이 돼. 4, 3, 12가 되고 9를 빼주면 3이 돼. X 플러스 Y가 3이 돼. 이건 올바른 정보예요. 그 다음에 분산은 20인데 이거 분산은 뭐냐면 편차라는 거의 평균이 돼. 이해됐죠? 그럼 편차의 제곱을 바로 만들어. 평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x-3의 더하기 y-3이 편차예요. 그 다음에 6-3이니까 3이 되고 3-3은 0의 제곱. 이렇게 편차의 제곱들의 합에다가 이거 4로 나눠주면 20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이게 20이 되니까 양변에 4로 곱하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였으니까 9를 빼주면은 71이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죠? 근데 어쨌든 일단 놓고 좀 이따 계산이 필요하면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XY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네, 또 계산을 또 해봅니다. 그럼 XY가 진짜 있었고, 실제로 우리는 원래 이거 잘못 봤잖아. 잘못 본 걸 지금까지 4와 5를 가지고 다시 해. 그럼 평균이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Y 플러스 4 플러스 5, 9. 이거 4로 나누면 이게 진짜 평균.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그럼 어때요? 3으로 주면은 얘가 10가 돼서 4, 30. A는 3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3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분산을 찾기 위해서 여기 이제 평균이 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구할 때 이런 형식이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할 때 없었던 거야. 그냥 여기 우연히 이렇게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 자, 여기서의 분산은 인데 이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x-3의 플러스 y-3의 이게 유지가 되고 플러스 4에서 3을 빼고 5에서 3을 빼면 2. 이거는 이제 4로 나누면 진짜 2가 나오겠지. 겠니? 방금 전에 여기서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재활용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71로 바뀐단 말이야. 좀 전에 했던 거. 얘가 그래서 71로 바뀌어.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이건 어떻게 돼? 5가 되니까 더해주면 76이 되는 거니?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 1은 4, 4, 9, 19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 2라는 거는 19 나온 거야. 그래서 19가 돼서 더해주면 22가 되겠습니다. 5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점들이 흩어져 있거나 좌표 중에 평행하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같다. 점들이 막 흩어져 있거나 좌표 쪽에 평행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니? 약한 것을 나타낸다. 이게 틀린 얘기야. 옳지 않은 것을 몇 번이야. 이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얘가 답이란 말이야. 얘가 옳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야. 됐나요? 22번에 1번입니다, 얘들아.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그럼 이 X가 답인 거야. 그죠? 나머지는 다 옳겠지. 확인해보자.
산점도는 두 별량의 수수상을 좌표로 하는 이 점들을 평면 위에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산점도 맞죠. 음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는 점들의 길이가 음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점들의 길이가 음수인 여기 모여있죠. 음의 성관계 맞잖아. 양의 성관계는 점들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얘기야. 오른쪽 위쪽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에 붙어있는 점가 맞고, 음의 성관관계는 이거는 감소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모여있으니까. x가 대체로 증가하면 y는 작죠. x가 이제 크면 y가 대체로 작아진다. 맞는 얘기. 1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문제에서는 15명에 대해서 1, 2차에 걸쳐서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1, 2차에 이제 평균 점수가 7.2야. 여기에 x라고 하고, 여기 y를, x 플러스 y의 나누기가 7.2.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 x 더하기 y가 14, 2. 요거를 만족하는 점을 고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인수가 돼 있을 때, 여기 보니까 5, 6, 7, 8, 9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 6, 7, 8, 90. 그래서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하면은 요령이야, 요령. 7, 7을 더하면은 14가 되잖아요. 7,7이 여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y는 14다. 이렇게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7,7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제 이쪽이나 선택하면 될 때, 이쪽은 이 두 개 더해봐. 9랑 7을 더하니까 16되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는 이제 14가 되고, 이 나머지 얘네들은 만족점이. 이해됐니, 이거? 얘를 만족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네들은 다 아니고, 만족하는 점들은 다 곱하면서 6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됐죠? 그럼 그러한 학생들을 선택했으니까, 1차 영어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될 거지? 그럼 지금 보자. 1차니까 여기다 5점짜리가 몇 점? 5점, 3점 있고, 6점짜리 2명. 그 다음에 7점짜리가 2명. 요게 이제 자료가 되는 거야. 평균을 본 거야. 그러면 15에다가 12에다가 더해주면은 27에다가 18을 넣으면은 30에 41이 되겠습니다. 41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5개, 7개. 41 맞나, 근데? 15에 12, 14, 26이 되고, 이거는 41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왜 이상하게 나와요? 자, 어떻게 돼요? 7로 나누죠? 평균도 막 좀 그렇네. 이게 평균이야, 어쨌든. 그럼 여기 나와 있네. 매너를 주셨어요. 1차 영어 시험의 평균 점수 호수점 아래 끝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자연스럽게. 그지? 이상하다 했어. 어떻게 돼? 41 나누기 7이니까 7, 5, 35. 이렇게 되고, 점. 7, 5, 35, 7, 8에 5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이거 뭐라고 보라는 거야? 6으로 보라는 거야. 이랬죠? 6으로 봐야 돼. 또 평균은 뭐가 된다? 6으로 봅시다. 이거예요. 네. 평균 나왔습니다. 이에요. 그러면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합시다. 분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편차의 제곱. 여기서부터 편차 어떻게 생겨? 마이너스 1의 제곱, 4 마이너스 제곱, 4 마이너스. 맞죠? 자, 6에서의 편차. 0의 제곱 더하기. 네? 7에서의 편차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맞죠? 개수 몇 개야? 7개지? 이게 분산이야. 됐나요? 그럼 구하면은 다 이거 뭐야? 1이고 1이니까 5,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표준 편차는 뭐냐 이거. 얘가 분산이. 루트를 쫙 씌우면은 얘가 분모에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7이 되고.
자, 분자에 루트 7이 곱해지면은 그 7, 5,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분의 구하면 됩니다. 좋은 문제예요. 자, 그림은 이제 20명의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을 해서 참점도로 나타냅니다. 수학을 x, 그다음에 과학을 y로. 자, 두 과목의 성적의 합계가 x 더하기 y가 우수한 쪽에서, 얘가 이제 큰 쪽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얘는 몇이? 얘 한 칸이 여기 95가 되겠네.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점수를 갔는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이런 거. 첫 번째는 이렇게 갈 거지. 첫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걸릴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점수가 좋은 쪽은 어디야? 위쪽이란 말이에요. 왜? 그 선을 그어봐. 그럼 결국 기울기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k라는 요 두 점수의 합은 y절편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요게 가장 1등이란 말이야. 그 학생이 1등이라고. 이 학생이 꼴등이야. 잘하잖아. 이해됐니? 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 기울기가 똑같다고 봤을 때 여기 점수가 제일 낮잖아요. 이해됐어?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 20명이니까 우수한 쪽에서 뭐야? 우수한 쪽에서 10% 이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명 중에 100분의 10이야. 요건 10분의 1이니까 몇 명이에요? 2등이네. 2. 맞지? 우수한 쪽에서 2등이니까 이게 제일 우등 이렇게 되잖아. 요 학생들이야. 요. 이해됐니? 이 학생들과 부진한 쪽에서 20%이네. 그럼 여기 100분의 이제 20이니까 몇 프로예요? 5은 1, 5가 되니까 5, 4, 20. 4등이야, 4. 얘가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하나 나오고, 이렇게. 4등 나오죠? 꼴등에서 하나, 둘, 셋 나오잖아? 요 학생들이. 이해됐지, 이거? 그럼 요 학생들이 이렇게 된다. 여기에 이제 우수한 학생과 부진한 학생, 각각 10%, 20% 이내에 속한 학생들. 전체 6명이라는 거예요. 두 과목의 성적의 합계 점수. 두 과목의 성적의 합계 점수가 새로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구해보자. 합은 얼마야?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게 10이니까 여기 20, 30, 40, 5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잘못되긴 했어. 여기 해야 되는데 이상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20, 30, 40, 50, 60, 70, 80, 90. 그럼 여기는 100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리상 20, 30, 40, 50, 60, 70, 80, 90, 여기에 100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쪽에 이제 100점이라고 읽으면은 이 학생은 어떻게 돼? 100점하고 90이니까 190 나오고, 그죠? 아래 점수는 90, 90이니까 180. 끝났어. 여기서 이제 봐주면 얘네들은 각각 몇 점이나 30, 30이니까 60 나오고, 이 학생은 50, 30이니까 80 나오고, 이 학생은 40에 40이니까 80 나오고, 이 학생은 50에 40이니까 90 나온다. 됐나요? 그럼 얘네들을 싹 다 써. 10에다가 2명, 그냥 91명, 190에다가 100에다가 10. 평균을 구하니까 이제 구하면 돼. 거기다 돼. 자, 해봅시다. 자, 8이 16에다가 620에 90을 더하면은 10에 그 다음에 여기서 190을 더해주면은 500이 되겠지. 500일. 그 다음에 180까지 더해주면은 18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네? 학생이 몇 명이야? 6명이잖아. 이걸 6으로 나누면 이게 낫다. 소수 둘째에서 반올림 하는 거야. 자, 거의 다 했습니다. 680. 6. 6일은 6. 8이 떨어졌어. 하나. 20이니까 6, 30. 나오죠? 20.
계속 3333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게 없으니까 113.3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